청취자 여러분, 요즘 환율 때문에 걱정이 정말 많으시죠? 원달러 환율이 이제 1,500원을 향해 간다 이런 소식에 이러다 제2의 IMF 오는 거 아니야? 하고 밤잠 설치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저희는 이 상황을 좀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합니다. 이게 위기가 아니라 어쩌면 부의 이동이 시작되는 거대한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저희가 드릴 이야기는 뭐 환전 싸게 하는 법 이런 뻔한 팁이 아니고요. 남들이 환전 수수료 몇백 원 아끼려고 애쓸 때 진짜 부자들이 조용히 연 5%에 가까운 이자까지 챙겨가는 달러 파킹의 기술. 잠자는 당신의 달러를 깨워서 스스로 돈을 벌게 만드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들을 깊이 있게 파헤쳐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전략을 이야기하기 전에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근본적인 질문부터 좀 답하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아니, 미국이 곧 금리를 내린다는데 왜 환율은 안 떨어지고 오히려 더 오르는 거야? 보통 상식적으로는 미국 금리가 내리면 달러 가치가 좀 떨어져야 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현실은 정반대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사실 경제 교과서가 아니라 오히려 역사책에 있습니다. 30년 전인 1995년과 지금 2025년 사이에 나타나는 소름 돋는 평행 이론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지금의 이 강달러 현상은요, 단순한 금리 차이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거대한 구조적 변화의 신호탄이기 때문입니다. 30년 전 1995년이라 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그때가 바로 미국 재무장관이 강한 달러는 미국의 국익이다 라고 선언했던 바로 그때 아닌가요? 저는 그 한마디가 엄청난 나비 효과를 일으켰다고 기억하는데요. 정확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선언 이후에 전 세계의 돈이 마치 거대한 진공청소기처럼 미국으로 그냥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는 뭐 참혹했죠. 아, 자금이 유출된 아시아랑 남미의 신흥국들이 줄줄이 무너졌고 결국 우리나라도 IMF 외환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역사가 놀랍도록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딱 하나 바뀐 게 있다면 그때는 인터넷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돈이 모였다면 지금은 AI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돈이 모이고 있다는 겁니다. 배우만 바뀌고 시나리오는 그대로라는 말씀이시군요. 하긴 뭐 요즘 주변에 미국 주식 안 하는 사람 찾기가 더 힘들 정도니까요. 다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주식을 사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그러려면 당연히 달러가 필요하고요. 네, 그 비유가 아주 날카롭습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만 미국 기술주로 유입된 해외 자금이 지난 5년치를 합친 것보다 많다는 통계도 있거든요. 5년치요? 와, 이건 그냥 돈의 흐름이 아니라 거의 폭포 수준인 거죠. 돈이라는 게 단순히 이자만 쫓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성장을 쫓습니다. 지금 세계 지도를 한번 펼쳐보세요. 유럽은 전쟁이랑 에너지난으로 신음하고 있고 중국은 부동산 거품 붕괴 우려에 성장이 멈췄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제로금리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고요. 성장 동력이 보이는 곳이 사실상 미국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그러네요. 혼자만 성장하는 미국 예외주의가 완벽하게 부활한 거죠. 그러니 전 세계 자금이 미국으로 향하는 머니 블랙홀 현상이 벌어지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1,470원대 환율은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어쩌면 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내야 할 입장료일지도 모릅니다. 예, 여기에 기름을 붓는 변수가 하나 더 있잖아요. 바로 도널드 트럼프의 귀환 가능성. 그가 내세우는 공약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보편적 관세 폭탄이던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의 10%에서 많게는 20%까지 세금을 매기겠다는 거. 이게 현실화되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경기가 나빠지니 금리를 내려서 돈을 풀어야 한다고 아우성인데 다른 한쪽에서는 물가가 치솟으니 금리를 오히려 올려야 한다고 소리치는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가계부채는 사상 최대고 내수 경기는 꽁꽁 얼어붙어서 금리를 내려야만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미국은 물가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리고 버티는데 한국은 경기를 살리려고 금리를 내려야 한다. 만약에 미국 기준금리가 4, 5%인데 한국 금리가 2%대로 떨어진다면 청취자분이라면 돈을 어디에 두시겠어요? 답은 너무 뻔하네요. 너무나 명백하죠. 결국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원화 가치를 종이장처럼 구겨버리고 달러 가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강력한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의 환율은 이 거대한 정치, 경제적 소용돌이가 만들어낸 아주 정직한 성적표인 셈입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심각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원화라는 외발자전거만 고집하는 건 정말 위험해 보입니다.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고개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원화와 달러, 두 다리로 걷는 균형 감각이 필요한 시점이군요. 그럼 달러를 사서 그냥 장롱에 넣어두면 되는 걸까요? 아, 그건 정말 하수들이나 하는 실수죠. 달러를 그냥 묵혀두는 건 일 잘하는 직원에게 월급만 주고 아무 일도 시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달러에게도 일을 시켜야 합니다. 잠자는 달러를 깨워서 따박따박 월세를 받아내는 당장 오늘부터 따라할 수 있는 4가지 실전 전략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그래서 뭘 사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드려보죠. 좋습니다. 드디어 실전 전략이군요.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 일단 달러를 사야겠죠. 솔직히 환전 수수료 95% 우대 이런 광고는 많이 봤는데 막상 앱에 들어가 보면 무슨 첫 고객 이벤트여야 하고 거래 실적이 있어야 하고 조건이 너무 복잡해서 포기한 적이 많거든요. 아주 현실적인 지적이십니다. 맞습니다. 조건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은행 창구보다는 증권사 앱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대부분 90% 이상 우대를 해주니까요. 특히 토스증권 같은 경우는 별다른 조건 없이 정규 시간 내에 95% 환율 우대를 제공하고 예전과 달리 다른 증권사로 달러를 이체하는 것도 자유로워져서 활용도가 아주 높아졌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네, 어떤 거죠? 이렇게 환전해서 나중에 환율이 올랐을 때 파는 환차익에는 세금이 한 푼도 붙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요? 네, 1,400원에 사서 1,500원에 팔아 100원의 차익이 생겨도 세금은 0원. 이건 국가가 허락한 아주 강력한 비과세 혜택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죠. 자, 그럼 달러가 준비됐다고 치고 이제 월세를 받아볼까요? 첫 번째 방법은 뭔가요? 가장 쉽고 간단한 것부터 알려주세요. 첫 번째는 외화 RP입니다. 이름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내 달러를 증권사에 잠깐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단기 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냥 단기 예금이군요. 네, 가장 간단한 달러 월세 거티죠. 예를 들어 한국투자증권 같은 곳에서 수시 입출금식 RP 상품을 연 3.9% 정도 금리로 제공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오늘 넣었다가 내일 바로 빼도 이자가 붙는다는 점, 즉 유동성이 최고라는 겁니다. 오, 만약 서랍에 잠자고 있는 1,000달러가 있다면 그냥 두면 1년 뒤에도 1,000달러지만 RP에 딱 하루만 넣어둬도 이자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1년이면 39달러. 우리 돈으로 치킨 2마리 값을 벌어오는 셈이죠. 클릭 몇 번이면 되는데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치킨 2마리 값이라니 확 와닿네요. 그런데 증권사가 망하면 어떡하죠?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는 점이 조금 마음에 걸리는데요.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방법, 미국 단기국채 ETF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주차장, 바로 미국 정부에 내 돈을 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 정부예요. 네, 증권사 앱에서 BIL이나 SGOV 같은 ETF 티커를 검색해서 주식처럼 사시면 됩니다. 기대 수익률은 연 4.6% 정도로 RP보다 높고 안전성은 뭐 바랄 것도 없죠. 미국 정부가 망할 확률은 우리가 걱정할 수준이 아닙니다. 참고로 두 ETF 중에서는 운용 수수료가 더 저렴한 SGOV가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유리합니다. 아, SGOV? 네. 특히 이 상품은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잠시 현금을 대기시켜 놓는 용도로도 아주 유용합니다. 주식을 팔고 받은 달러를 그냥 놀게 두지 않고 다음 투자처를 찾을 때까지 하루만 넣어둬도 이자가 붙으니까요. 미국 정부에 돈을 빌려준다니 정말 안전하겠네요. 수익률도 RP보다 높고요. 그럼 반대로 저는 안전성보다는 수익률을 조금 더 높이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을 위한 방법도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달러 발행 어음입니다. 이건 증권사가 여러분의 달러를 저에게 맡겨주세요. 3개월, 6개월 뒤에 약속한 높은 이자와 함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며 발행하는 어음입니다. 아, 약수고음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금리가 연 4.2%에서 4.5% 수준으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방법 중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싶은 분들에게 가장 적합하죠. 다만 3개월이나 6개월처럼 만기까지 돈이 묶인다는 단점이 있고 보통 1,000달러 이상부터 가입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당분간 쓸 일이 없는 목돈을 굴리기에는 가장 좋은 선택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RP는 유동성,
미국 국채는 안정성, 발행어음은 수익성의 강점이 있군요. 그런데 이 모든 방법이 일단 달러로 환전을 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잖아요. 솔직히 환전하고 미국 주식 계좌로 옮기고 이 과정 자체가 귀찮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거든요. 정확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네 번째 방법이 바로 국내 상장 달러 ETF입니다. 이건 원화로 바로 투자가 가능하고 세제 혜택이 있는 ISA나 연금 계좌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오, 그건 편하겠네요. 네. 대부적인 상품으로 TI거 미국 달러 SOFR 금리 액티브 같은 것들이 있죠. 최근 환율이 급등하면서 6개월 수익률이 19%를 넘기는 등 엄청난 성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숨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치명적인 단점이요? 원화로 바로 투자할 수 있어서 가장 편해 보이는데요. 가장 편리한 만큼 가장 비싼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첫째, 환율이 하락하면 그 손실이 즉각 ETF 가격에 반영됩니다. 둘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 환차액을 포함한 모든 수익에 대해 배당 소득세 15.4%가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아, 세금이요. 이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수익률만 보고 섣불리 투자했다가는 나중에 세금으로 상당 부분을 떼일 수 있다는 거죠. 와, 그건 정말 중요한데요. 환차액 비과세라는 엄청난 혜택을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네요. 듣다 보니 RP, 미국 국채, 발행호음, 국내 ETF, 장단점이 다 달라서 솔직히 좀 헷갈립니다. 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은 대체 뭘까요? 기준을 딱 정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럼 청취자분이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춰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기준,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 그리고 세금으로 나눠서 비교해보죠. 첫째, 안전성입니다. 이건 예금자 보호가 되는 은행 달러 예금이 최고이고 그 다음이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미국 단기채, 그리고 증권사 신용으로 발행되는 RP와 발행어음 순입니다. 역시 안전성은 은행이군요. 그렇죠. 둘째, 수익성은 정반대입니다. 금리가 가장 높은 발행어음이 1등, 그 다음이 미국 단기채, 편의성 비용이 포함된 국내 ETF, 그리고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RP 순서가 되겠습니다. 셋째, 유동성, 즉 돈을 얼마나 쉽게 넣고 뺄 수 있는지를 따진다면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RP가 단연 최고이고 주식처럼 실시간 매매가 가능한 미국 단기채 ETF와 국내 ETF가 그 뒤를 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세금입니다. 이건 비교 불가입니다. 직접 달러에 투자해서 얻는 환차익은 비과세, 국내 상장 달러 ETF는 모든 수익의 15.4% 과세. 이 차이는 반드시 머릿속에 새겨두셔야 합니다. 정리가 명쾌하게 되네요. 그럼 실제로 자산을 배분할 때 어느 정도 비중으로 달러를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들은 보통 전체 자산의 20에서 30%를 달러로 보유하라고 조언하던데 요즘처럼 환율이 1,470원 같이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일 때도 그 원칙이 유효한가요? 솔직히 이미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상투 잡는 거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주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비중을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환율을 예측하는 점쟁이가 아니라 리스크를 관리하는 투자자이기 때문입니다. 아, 리스크 관리. 네, 지금 1,470원이 고점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위기의 시작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바로 분할 매수입니다. 몰빵은 절대 금물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환율이 1,470원이라고 해서 전 재산을 한 번에 바꾸는 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태풍이 온다고 예보됐는데 비를 쫄딱 맞고 서 있는 게 아니라 미리 조금씩 우산을 준비하고 비옷을 챙기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월급날에 100달러씩 사거나 환율이 20원 떨어질 때마다 200달러씩 사는 식으로 자신만의 원칙을 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꾸준히 사 모아야 평균 매입 단가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심리적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달러 투자를 막 시작하려는 분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것만은 꼭 피해라 하는 5가지 함정을 짚어주시죠. 좋습니다. 첫째, 방금 말씀드린 한 번의 몰빵하기입니다. 반드시 분할 매수하셔야 합니다. 둘째, 단기 매매로 접근하기. 환율의 단기적인 등락을 예측하는 건 신의 영역입니다. 최소 6개월,
길게는 몇 년을 보고 자산의 일부를 옮겨놓는다는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인 관점. 셋째, 환전 수수료 무시하기입니다. 0.1%의 수수료 차이가 작아 보이지만 투자금이 커지고 횟수가 반복되면 무시 못할 비용이 됩니다. 반드시 여러 증권사 앱을 비교해 보셔야 하고요. 넷째, 세금 구조 모르고 투자하기. 특히 직접 달러 투자의 환차익 비과세 혜택과 국내 ETF의 15.4% 과세. 이 둘의 차이를 모르면 나중에 큰 후회를 할 수 있습니다. 아네. 다섯째, 가장 위험한 실수인데 생활비나 빚까지 끌어와서 달러로 바꾸기입니다. 달러 투자는 반드시 가까운 시일 내에 쓸 일이 없는 여유 자금으로만 해야 합니다. 이야기를 정리해 볼 시간이네요. 우리는 1997년 IMF,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때 누군가는 평생 모은 재산을 잃었지만 어떤 누군가는 오히려 인생을 역전시키는 기회를 잡았죠. 그 둘의 차이는 단 하나, 변화의 흐름을 읽고 준비했느냐 아니냐의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밀려올 때 댐을 쌓아서 막으려고 한 게 아니라 서핑보드를 준비해서 그 파도 위에 올라탄 사람들이었죠. 맞습니다. 우리는 환율을 바꿀 수 없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동결하든 트럼프가 관세를 올리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내 자산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것뿐입니다. 그렇죠. 한 손에는 원화를, 다른 한 손에는 달러를 쥐고 양팔 저울처럼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거센 파도가 와도 당신의 배는 쉽게 뒤집히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불확실성이 가득한 2025년을 살아가는 가장 현명한 생존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당장 목돈을 환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오늘 마시려던 스타벅스 커피 한 잔 값을 아껴서 10달러, 20달러부터 시작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모은 작은 달러들이 5년, 10년 뒤에 어떤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지켜줄 가장 든든한 구명조끼, 튼튼한 방주가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난 뒤 당신을 위한 작은 미션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스마트폰에서 증권사 앱을 켜고 외화 RP 딱 4글자만 한번 검색해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경제적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 겁니다.